말이 좋게 포장돼서 프리랜서 바리스타지? 쉽게 생각하면 책임감 없는 단기 알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프리랜서라는 바리스타 분에서 자기가 좀 더 특화되는 것들을 키워야 된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여러분 또 이번 달 안스타의 고민 상담소 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들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또 네, 우리 부르다의 안태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제가 소개도 하기 전에 스스로 박수를 치셨는데 한 번 더 박수 쳐드리면서 안녕하세요, 안태환입니다. 굉장히 지금 한 세 번째 저희 고민 상담소 하고 있는데 직설적으로 이렇게 딱딱 꼽아주셔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뭐 안티도 있으시고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았는데 꾹꾹 참고. 꾹꾹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다. 그리고 오늘 또 첫 게스트로 성수동 하면 여러분 어디죠? 우리 로우키 노찬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그럼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노찬영 대표님께서는 아무래도 조금 다른 방향,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처음에 이제 커피 전빵으로 작게 시작하셔가지고 네. 그다음에 성공적으로 어떻게 보면 리브랜딩을 하셔서 네. 성수의 매장을 로우키로 네. 또 바꾸셔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매장을 잘 늘려가시는 케이스인데 아무래도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또 사연에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작은 카페로 시작하시고 처음에는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브랜딩 같은 그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시고 신경을 많이 못 쓰시고 오픈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또 대표님만이 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으로 이렇게 또 바쁘신 와중에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선정한 사연입니다. 정동천님, 우리 토마스 정님 굉장히 오랜 구독자분이신데 안녕하세요. 안스타님의 브이로그 영상쯤부터 구독해. 지금까지 이거 이때부터 구독하기 쉽지 않은데 이 브이로그. 네. 저는 한때 커피 시장에서의 한계점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었던 사람입니다. 공동 창업으로 시작했던 이전 사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팽을 당하게 되었고 그 이후 개인 사업자를 내고 중개업과 로스팅 제조업을 운영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현실의 벽을 여러 번 부딪히게 되었고 메일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은 사무실과 모든 장비를 정리하고 컨설팅, 해외 자료 번역 및 전자책 작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개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저는 카페보다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주변의 도움 덕에 시작한 카페 컨설팅으로 몇몇 개인 카페를 도와드릴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최대한 카페 창업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되 꾸준하게 커피 시장에서 활동하고 싶은 욕심이 컸고 그렇게 새로운 방향을 고민하는 중 근래 국내에서 프리랜서 바리스타라는 것을 선언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서 바리스타라는 직군은 제가 이전에 해외 생활을 하며 정말 드물게 봤던 단기 알바 성격의 부업으로 바리스타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만나 뵙고 찾아본 프리랜서 바리스타라는 직군은 본인의 카페 근무 기간 및 성과를 기반으로 한 개인의 커리어를 앞세우며 단기적인 계약으로 매장에 근무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임금의 한계가 명확한 바리스타라는 포지션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 카페 창업이나 개인 사업 창업뿐만 아닌 다른 방향이 있다면 이러한 시도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형태의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커피 시장으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프리랜서 바리스타라는 새로운 직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의 능력을 어필하고 커리어를 쌓아나가려는 바리스타,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 단기적으로 채용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만약 채용할 생각이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새로운 직군이 등장했고 이에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면 저 역시도 그분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두 번의 창업을 하셨고 그거를 실패하셨고 지금 세 번째 개인적인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거는 이제 커피업과는 좀 다소 거리가 있는 그러면서 이제 프리랜서 바리스타라는 직군을 염두하고 계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프리랜서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또 하나의 어떤 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형태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직업군이 생길 수 있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리스타라는 말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그냥 카페에서 일하는 근데 바리스타나 직업군이 생길 때는 저 바리스타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서 되게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 처음에 느꼈을 때 생각나는 분은 누구냐면 김상훈 대표님 본인의 가게가 아닌 다른 가게에서 게스트 바리스타라는 행사를 하면서 그 가게를 좀 더 빛내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좀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리스타 챔피언이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바리스타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에 대해서 물어보는 어떤 새로운 직업군인데 저도 약간 좀 고민이 되긴 했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호주에서 많이 그런 것도 느꼈었거든요. 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프리랜서 바리스타라는 직업 자체가 카페에서 뭐 바리스타로서의 일을 단기적으로 감당하는 그런 직업군이 아니라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컨설턴트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바리스타? 무조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좋게 포장돼서 프리랜서 바리스타지?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책임감 없는 단기 알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단기 알바라는 어플이 있는데 저희도 사람이 없을 때 하루 혹은 이틀로 이렇게 땡겨서 쓰기도 하거든요. 뭐 파리바게트, 이디야, 메아커피 같은 데는 전국에 매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 레시피를 알고 있는 바리스타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프리랜서 바리스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불러서 오면은 레시피도 다 알고 뭐 제공 방식 다 알아서 그런 사람들 불러서 뽑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원하는 거는 그런 바리스타가 아니잖아요. 네. 네임밸류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프리랜서 바리스타라는 직군을 만들고 싶다면은 라마르조코라는 기계 전문성을 갖고 있다든지 그래서 이거를 누구보다 잘 다루는 자기는 바리스타야 이런 네임이 있어야지 시연을 해주고 이 카페에 부족한 부분까지 다 컨설팅을 해주고 와야지만 이 직군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커피 전문점도 많지만 다른 분야에서 커피를 같이 하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꽃가게도 커피를 하기도 하고 가구점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곳에서는 대표가 커피를 담당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나는 내 본업과 내가 전문적인 곳에 집중하고 커피라는 파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파트를 대신할 수 있는 초반에 그걸 세팅해 잡아주고 몇 개월 동안 그것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이 어떤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할 때 6개월 정도 시간을 좀 더 자기의 어떤 브랜드를 높이는 데 쓰시지 않을까? 보조적인 의미에서 커피라는 것을 판매하는 곳에서 이분의 역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게 어플이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다면 이분을 수요와 공급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중간의 매개점이 없을 때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커피가 정말 많은 곳에 쓰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만약에 어떤 프리랜서를 한다면 그 프리랜서라는 바리스타 군에서 자기가 좀 더 특화되는 것들을 키워야 된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내가 장비 같은 것들도 다 설치까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바리스타 혹은 어떤 사람들은 커피의 어떤 레시피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펼칠 수 있고 그 가게의 특징이 맞는 빵 전문점이라면 거기에 맞는 것들을 개발해 줄 수 있는 이 사람이 내가 그런 것들의 전문가적인 것들의 그런 캐리어가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다양한 바리스타들이 사람들한테 선택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근데 그거에 결국에는 중간에 매개체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거는 좀 쉽지 않을지 않나. 바리스타로 이렇게 입문을 하게 되면은 바리스타를 넘어서서 새로운 또 내 커리어를 이어가는 그 선택지가 사실상 많지가 않거든요. 바리스타로 내가 입사를 해서 한 카페에 가면은 결국엔 내가 입사한 곳의 회사 규모에 따라서 내 성장 가능성의 어떤 이런 폭이 정해지잖아요. 개인 카페에 가면은 1년에 예를 들어 매출이 3, 4억이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봉이 아무리 성장하더라도 한계점이 명확하게 있고 내가 바리스타로서 입사하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바리스타로 입사해서 다음 커리어를 가는 거를 뭐 매니저, 만약에 프랜차이저라면 슈퍼바이저, 아니면 이제 창업. 토마스 정님뿐만 아니라 다른 바리스타 분들도 항상 고민을 하는 게 그래서 내가 정말 커피를 하고 싶다면 다음 스텝을 도대체 뭘로 가져가야 되는가. 나는 창업을 하기 싫더라도 결국엔 내가 이거를 지속해서 이 커피업에서 종사를 하려면 끝은 창업 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프리랜서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경쟁력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요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프리랜서 바리스타라는 직업 커피 컨설턴트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컨설팅 시장에 사실 커피 컨설턴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각각의 역량이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뭐 점포 찾아주는 분들도 컨설턴트라고 커피 컨설턴트라고 그렇죠. 하고요. 장비 세팅해 주시는 분들도 컨설턴트라고 하고 커피 세팅만 잡아주시는 분들도 컨설턴트라고 하고 되게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 컨설턴트 중에서도 커피 세팅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이 커피 업종을 또 하나의 어떤 전문적인 영역으로 바라보는 거죠. 왜냐면 스페셜티 수요가 아까 노차영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른 업계에서 이런 커피를 융합해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를 새롭게 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커피라는 매개체가 사람을 모이는 데에 되게 훌륭한 어떤 하나의 아이템으로 많이들 바라보시면서 제가 이제 종종 이제 지인들 소개로 상담을 해드리러 가요. 많이는 아니지만. 근데 그분은 그림 쪽에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이신데 네. 건물을 사셔가지고 이제 개인 카페를 하시려고 하죠. 근데 그 카페는 무슨 용도냐면 본인의 그림을 전시하기 위한 대신에 이제 커피라는 매개체가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사람들 모이기에. 그래서 카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분은 전문성이 없잖아요. 이거를 같이 세팅해줄 바리스타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니즈를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문의를 계속 주시고 그러니까 왜 안스타님을 불렀어요? 소개를 받으시려고. 제가 이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계속 네임 있다 밸류가 보니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그렇죠. 소개를 받고 맞아요. 그런데 초청을 신뢰할 받아서 만하다. 프리랜서 바리스타로 이제 초청을 받은 거잖아요. 그쵸. 이분도 이런 역량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그 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끌고 나가야 될 게 되게 많은 거죠. 맞아요. 그런 게 많지 않다면은 단기 알바의 느낌 그리고 맞아요. 수많은 창업 컨설턴트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력이라고 봐요. 저는 이 시장이 지금은 작지만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엔 여기서 어떤 포지셔닝을 내가 이렇게 잘 잡을 것이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커피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거 정확히 세팅할 줄 아는 거 근데 이게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플러스 저는 운영까지 바라볼 수 있어요. 그 비즈니스 모델도 카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영어 많이 네. 나오셨네요. 이제 거의 메말라가요.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업태별로 사실 네. 커피라고 하더라도 베이커리 카페 다르고 그 오피스 상권 카페 다르고 주거지역 카페 다르고 이런 비즈니스형이 모두 다른데 여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경험 거기에 플러스 맛있는 커피를 추천할 수 있는 역량 그 카페의 컨셉에 맞는 메뉴를 개발해 주는 거 비즈니스 인사이트까지 이런 카페들은 이런 메뉴를 해서 손님들을 어떻게 끌어당기기 위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적으로 이런 조언까지 가능한 역량이라면 저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얘기하셨을 때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 큰 프로젝트를 할 때 항상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팀으로 많이 하고 팀이 합쳐졌을 때 힘이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리더 같은 사람이 있긴 해야 되지만 음료 개발을 해주는 사람들, 자리를 보는 사람들, 세팅해주고 레시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구를 만들어서 이것들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만들어주는 가까이 전문가 군들이 모여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프리랜서 집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이 났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찾기가 힘든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또 하나 그 대표님 만나면서 저보다 훨씬 더 바쁠 것 같은데 그걸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이게 이제 블루오션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지라도 꽤 잘하고 있는 그렇지만 내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성신성의껏 밤을 새서라도 뭔가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시간의 투자를 가능하지 않을까? 저 만약에 그때 미팅하고 이런 팀이 있었으면은 혹은 이런 분이 있으면 바로 소개해드렸어요. 저, 왜냐면 맞아요. 그분이 원하는 거는 그냥 세팅해주고 한 3달 정도 운영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 채용한 바리스타들 훈련시켜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빠지는 거죠. 예를 들어 추가적으로 계약하려면 또 계약하고 그러면은 그게 팀으로 만들어서 그런 니즈들은 계속 있을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커피 쪽으로 치우쳐지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쪽으로 치우쳐지거나 사실 이 경험을 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려면은 저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닥치는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돈 안 받아도 내가 이 상권 경험해보고 저 상권 경험해보고 막 이렇게 처음에 막 경험을 쌓는 거죠. 그 다음부터 적절하게 페이를 측정하면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많이 쌓는 거예요. 내가 거기 세팅해봤습니다. 이런 포트폴리오가 하나씩 쌓기 시작되면은 네. 저는 그게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커피 세팅하려고 하는데 어떤 팀 찾아야 돼? 거기가 잘해. 아, 네. 그래서 딱 가서 우리 이런 포트폴리오 있어요. 근데 그런 포트폴리오를 쌓기 전까지는 돈 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저희 최근에 회사에 3군데 정도가 그런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희는 금액이 안 맞아서 네. 진행을 안 했어요. 너무 비싸서? 저희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떤 컨설팅 해달라고 이제. 컨설팅 해달라고 제안이 네. 왔는데 여기랑 너무 완전 다른 얘기, 그쵸? 반대 얘기. 왜냐면은 그게 어떤 비즈니스 하면 기회비용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입장에선 그게 너무 저렴한 거예요. 네. 왜냐면 그 시간 대비 가격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또 경험을 쌓는 또 다른 분들의 어떤 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아요. 충분히 맡을 만한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지금 대표님 그거 올인하시면 안 되니까 그걸로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쌓아서 그것도 하시려고요? 그것도 해야죠.
그 시장 블루오션이라면서요. 그것도 아니, 빨리 가 있어야지. 아니 물론 근데 저는 안스타님의 조언이 되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 자기 브랜드가 없는 분들, 개인이든 회사든 저는 저 방식이 되게 좋다 생각해요. 막 마음껏 퍼주고 어떤 것들을 자기 베풀면서 그 사람들한테 신뢰를 쌓으면 어느 순간에 신뢰의 어떤 양이 성장하면 그 신뢰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일 때가 있고 그때가 되면 이제 내가 펼친 역량들이 되게 많이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요구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일단 일의 기회를 얻는 거. 그냥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으면 자연스럽게 내 가치는 좀 더 올라가니까 처음엔 최대한 기회를 얻어서 그곳에서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질문 나온 것 중에서 비슷한 건데 저희 매장에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면 저희 매장 시그니처는 따로 없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사람들이 블로그나 이런 게 써놓은 거 시그니처는 여기서는 브루잉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브루잉을 시키세요. 근데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시그니처를 즐기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산미 있는 거 좋아하세요? 산미 덜한 거 좋아하세요? 하면 산미 덜한 거 좋아한다고 하신 분도 한 3분의 1은 돼요. 그래서 뭐 저희가 산미 제일 적은 블렌드를 추천해 드리는데 이제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매장이 브루잉이 맛있어서 브루잉이 시그니처가 됐냐? 그렇지 않아요. 저희 매장에서 브루잉이 시그니처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브루잉을 공짜로 많이 나눠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브루잉, 뭐 게이샤든지 뭐든지 어떤 거든지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눠 주어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열에 한 명 정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제 브루잉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 브루잉을 우리가 정말 잘해서 브루잉의 시그니처인 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베풀고 그런 거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가게를 나중에 신뢰를 가지고 브랜드의 어떤 것을 했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되게 좋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좀 무료로 나눠줘야 된다 이거죠? 해보시게요. 네. 근데 이건 아니 만약에 내가 여기서 진짜 기회를 잡고 싶다면 네. 내세울 만한 그런 명함이 것이 없을 없다면 때. 일단 이분이 토마스 정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건 프리랜서 바리스타에 대한 어떤 전망.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니즈가 있다. 근데 요거는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험을 다 가지고 계시면 창업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창업하기 싫은 분들. 내 브랜드를 하기 싫은 분들. 그게 너무 항상 똑같은 삶이니까 좀 이렇게 지루해서 뭔가 계속 변화를 하면서 컨설턴트로서 있고 싶어 하시는 그럴 분들이 수 또 있죠. 계세요. 맞아요. 저희 직원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커피 프리랜서 어떨 것 같으냐 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한 게 되게 좀 재밌었는데 고객과 너무 가깝다.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고객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자기 일을 하고 끝내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커피는 되게 고객과 가까워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생각난 게 뭐냐면 전문 프리랜서가 있다면 전문 캐셔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성수에서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 세팅을 잡아주는 어떤 그런 바리스타의 어떤 군들이 있고 주문만 받는 분이 있어요. 모델 분들이세요. 6개월 동안 그분들이 주문만 받아요. 주문 받는 전문적인 캐셔 분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주문 너무 잘 받아요. 그럼 메뉴판만 보면 하루 만에 숙달할 수 있어요. 근데 서 있는 그것도 너무 각 잡혀 있고 친절한데 멋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6개월 동안 그 가게를 지켜간다면 저는 캐셔가 그 가게의 어느 정도의 얼굴이라 생각해요. 처음 느낌에 그분들이 미소를 짓는 것과 그분들이 따뜻하게 대하는 것들과 전문적으로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미지를 6개월 동안 만들어주는 그런 전문 캐셔가 있다면 전문 바리스타의 어떤 프리랜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너무 공감이 가고 이런 시대에 오히려 되게 세분화된 퍼스널 브랜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뭐 전문 캐셔 같은 경우는 사실 나 커서 전문 캐셔 될 거야. 이런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근데 전문 캐셔 영역에 1등이 되면은 거기는 또 되게 다른 세계일 것 같거든요. 어느 분야든 상위 0.1%, 상위 1%가 되면은 되게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커피 전문적인 컨설턴트로서 잘 브랜딩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분화된 영역에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은 오피스 카페의 전용 뭐 컨설턴트가 될 수 있고 물론 너무 세분화되지만 얼음을 전문으로 푸는 사람. 그렇게 직군을 줄이다 보면은 김밥 싸시는 전문 이모님 이런 것도 다 전문 직종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분들은 누구보다 김밥을 빨리 싸시거든요. 제가 한때 김밥 장사 하고 싶어갖고 좀 알아봤었거든요. 오피스가에서 네. 김밥도 한번 그런 분들 몸값이 높지 않으세요? 아니요 그분들도 단기로 하세요. 오픈 때만 오셔서 바쁜 거 이렇게 알려주시고 많은 거 보여주시면 또 보고 배우잖아요. 네. 이렇게 해야 빨리 싸는구나. 밥은 이렇게 준비해놔야 되는구나. 그런 전문적인 이모님도
계시니까는 그런 분들도 약간 어떻게 보면 컨설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김밥 많은데 컨설턴트. 그런 분들은 이제 한 군데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네. 계속 필요한 것만 왔다 갔다 해서 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보통 일하시는 보다 돈 조금 더 받고 이제 일하시는 거죠. 꾸준히 일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꾸준히 일하시는 거는 싫고 네. 돌아다니면서 그런 걸 계속 알려드리는 또. 성격적으로 그런 분이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창업 전체를 아우르지 않는다면은 지금도 있는 직군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직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카페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자기만의 커리어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마스 형님께서 되게 질문을 디테일하게 해주셔가지고 많은 답변을 잘 해드린 것 같은데 뭐 전화 연결을 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 보고 계셨어요, 토마스 형님? 네네, 보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요? 어떻게 좀 답변이 되셨나요? 너무 많이 네. 들어가지고 지금 옆에 메모장에다 정리하면서 듣고 있는데도 다 못 따라잡았어요.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것과 뭐 좀 비슷했나요? 아니면 좀 다른 점이 있었나요? 다 결은 비슷한 것 같고 네. 제가 딱 그런 사람이에요. 어디 한 군데 머무르지 않고 아. 그 제가 이전에도 제가 통역적으로 계속 조금씩 단기적으로 일을 했다 보니까 네. 거기 성향이 좀 맞아가지고 이런 직군이 보였을 때 좀 눈에 떴던 것도 맞고요. 대신 프리랜서 바리스타로 갈래? 라고 했었을 때 좀 리스키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아직까지 쌓은 커리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되려 개인 창업적으로 여기서 제 역량이나 아니면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조금 했다가 시도했다가 망했던 것도 원래 로스팅이랑 네. 중개업 같은 거 해가지고 네. 이제 그쪽에서 저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지금은 이제 창업은 하지 말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사업자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이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만약에 정리를 하고 아예 프리랜서 쪽으로 넘어갈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두 분 대표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좀 들으셨을 때 더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셨어요? 40분 동안 해주셨는데 아, 그렇게 40분 동안 했어요? 많이 다뤘네. 집에 가자. 아무튼 어떤 선택을 하시던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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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처음에 첫 창업이 대학교 안에서 카페를 창업했어요. 네. 그게 어느 정도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소문이 나니까 몇 분이 이제 카페를 운영해달라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 다음 제가 이제 군대 갔다가 이제 전역하고 다시 간 카페가 어떻게 보면은 건물주가 있었고 그 건물주가 런칭한 프랜차이즈였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 팀들이 다 돌아갔어요. 운영할 사람이 없는. 그래서 저를 이제 불러서 여기를 좀 살려달라. 갔죠. 완전 실패했죠. 실패라기보다는 너무 힘들었죠. 왜냐면 그때는 제가 그런 역량이 안 돼 있었어요. 나는 학교에서 카페를 창업하다 보니까 그 대학교 상권과 네. 거기는 완전 시내 상권이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되게 편협적인 경험도 없었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큰 저를 공부가 되셨네요. 있게 한 경험을 그때 정말 많이 했죠. 그때 내가 시행착오 겪은 거로 다른 분들은 시행착오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유튜브 영상을 만든 게 공감을 사고 저는 이게 그래서 되게 좋은 점이 내가 창업을 하더라도 시행착오를 다른 사람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온전히 그 책임은 나한테 있고 돈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다른 분의 돈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간접적인 체험이 또 도움이 많이 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다음에 이렇게 또 창업할 때도 뭐 컨설턴트로서 이렇게 또 시행착오 겪으시다가 본인의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더라도 되게 그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